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얼마 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 25개구 전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승리한 오세훈 시장이 꽉 막힌 민간 재건축 사업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어도 이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최근 뉴스 기사 위주로 최대한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민간 재건축 사업에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35층 룰이나 용적률 등은 가능해도 재건축 안전진단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4개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였는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결정은 재건축 사업 규제 측면보다 안전진단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부와의 협상용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리 수를 놓는 것이지요. 안전진단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대상인 주택단지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합니다. 이 재건축 사업이 아닌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주거환경의 적합성, 보수비용 분석 등 이 재건축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이 됩니다. 이 안전진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통제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절차에 안전진단을 넣은 이유는 이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통제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이 안전진단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하는 현재는 그런 장치로 전락이 된 상태입니다. 재건축 추진 절차를 한번 볼까요? 이 맨 처음 계획 단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 정비계획 수립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안전진단에 통과가 돼야 그것을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이 절차가 재건축 추진 절차에서 가장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준공된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2018년도에 안전진단 규정을 대폭 강화시켰는데요.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안전진단에 통과한 단지는 서울 시내에 3개 단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재건축이 완전 스톱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계획 단계에서 이 안전진단, 두 번째죠.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데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보면 5층 이상 공동주택은 30년 이상이 되어야 안전진단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는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시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말이고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죠.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이 안전진단의 기준은 각 시도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되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고 10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2월 21일 날 안전진단 기준 주요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적정성 검토 요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요청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시군구청장이 먼저 현지 조사를 합니다. 일종의 예비 안전진단이죠. 이 현지 조사는 필요시에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여기에 의뢰를 할 수 있는데요. 현지 조사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나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중심평가 안전진단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구조안전성평가 안전진단은 재건축 연한과 상관없이 당장에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구조안전성평가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이 주거환경중심평가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A부터 C등급이 나오면 유지보수를 하면 되고 D등급이 나오면 조건부 재건축을 승인하고 E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재건축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적정성 검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 요청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안전진단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까다로워진 거죠. 일종의 2차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여기에서 이 현지조사, 일종의 예비안전진단이죠. 이 현지조사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현지조사 평가 항목인데요. 구조안전성에 대해서 집안상태, 변형상태, 균열상태, 하중상태, 노후화상태 이런 것들을 쭉 보고요.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 대해서 이 지붕 마감 상태, 외벽, 계단실, 공용 창호,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이런 것들을 보고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과 주차환경, 일조권, 소음 등의 주거환경을 보고 재난 대비를 위해서 화재 시의 피해 및 소화 용이성, 홍수 대비 침수 피해 가능성까지 보고요. 도시미관 저해 정도까지 평가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들이 바로 현지조사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차가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판정이 되면 안전진단을 하는데요. 이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가 2018년도에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기 전에는 주거환경 평가 항목이 40%로 가장 높았는데요. 바뀐 이후에는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로 가장 높게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주거환경 중심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중심 평가로 개선한 건데요.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 가중치를 50%로 해놓는다는 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통과될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했었죠. 그때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에게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었고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직접 와보시라고도 말씀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지만 민간 재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 가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안정 담보를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 있다. 이 멀쩡한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 허물어지기 직전까지 가야 멀쩡하지 않은 건가요? 이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 보면요. 주거 환경이 있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이 비용 분석, 이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생각은 오로지 이 구조 안전성에만 안전진단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 국토부에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변경해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건의안을 보면요. 구조 안전성을 50%에서 30%로 낮추고요.
주거환경과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를 30%로 각각 올려서 특정 평가 항목에 쏠리지 않고 골고루 30%, 30%, 30% 동일한 가중치를 해달라고 건의한 겁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구조 안전성 중심 평가에서 다시 주거 환경 중심 평가로 개선해달라 이 얘기인 겁니다. 이 국토부의 안전진단 완화 건의에 대한 뉴스 기사인데요. 매일경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구조 안전성은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현 수준대로 가중치가 50%라면 붕괴 직전 수준이 아니면 합격점을 받기 힘들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가중치는 이명박 정부 때 40%였고요. 박근혜 정부 때 20%로 낮췄습니다. 그랬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50%로 참여정부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버린 겁니다. 주거환경 항목은 이명박 정부 때 15%, 박근혜 정부 때 40%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건의안을 보면 구조 안전성과 주거 환경의 적절한 중간값 정도를 가중치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한 건데요. 현 상황에서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추진단지에서는 주차 대수와 소방활동 용이성, 침수 피해 가능성과 같은 이 주거 환경, 그리고 전기배관, 이 전기배관이 아니고 수도배관이겠죠. 수도배관, 전기기계설비 노후도와 같은 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목동 아파트 한 주민은 2중, 3중 주차로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스프링클러도 없다. 대부분의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2중, 3중 주차에 소방차는 못 들어갑니다. 만약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룰을 범하면 안 되겠죠. 2020년대에 맞는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 4만 불에 걸맞는 주거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재건축 안전진단은 이 통과 여부에 따라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수준의 질 향상에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당장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해서 재건축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완공이 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대략 10년에서 길게는 15년 정도가 지나야 신축주택이 완공이 되는데요. 그때쯤 되면 203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는 훌쩍 넘어가 있을 때입니다. 소득에 맞는 주거의 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첫 관문이 바로 안전진단이고요. 두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이 가치 상승 목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정부나 여당에서는 가치 상승에, 가격 상승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삶에 직접 들어와 보시면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시급한지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이 통과되어야 재건축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통과되어 있지 않다면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까지 되는 시점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라이프 사이클, 자녀교육, 직장문제, 노후생활, 이 모든 측면에 있어서 사업기간 예측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진단 통과는 주택 공급 시그널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안전진단 통과는 이 심리적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당장의 효과보다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정부와 서울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